저희는 화산마을에 있는 알로아 B&B라는 숙소에서 잤어요. 여기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독주택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B&B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되게 마음씨 좋은 그 주인분이 그 도시락 박스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침 일찍 다시 그 화산 국립공원으로 가가지고 화산들을 더 구경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오늘 일찍 출발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출 시간에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앞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지금 오면은 이 분화구가 굉장히 잘 보일 줄 알고 지금 시간에 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사실 여러 정보들에서는 그 마우나케아 올라갈 때만 패딩을 챙기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여기는 화산 국립공원인데도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패딩을 챙겨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뒤에 보시면은 이 스팀 벤트들에서 쫙 김이 나오면서 지금 가뜩이나 안개가 끼고 약간의 물방울이 날리는 그런 바람이 부는 상황인데 이 전체가 자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른 쪽에는 아까 보니까 그래도 안개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팀 벤트에서 안개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에서 진짜 날씨가 중요한 게 어제 같았으면 6시 한 50분에 나와서 7시부터 엄청 많은 이제 그 풍경들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안개가 끼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화산을 메인으로 봤다면 얼마나 실망했을지 어제 본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비까지는 아닌데 약간 보슬비가 내려서 이 촬영 렌즈에 이제 물방울이 붙어서 할 수가 없어서 어제 못 갔던 주차를 못해서 못 갔던 서스턴 라바 튜브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창한 삼림을 지나서 저 시커먼 동굴 입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들어가기 좀 꺼려지는 무서운 음습한 동굴입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들어가 볼게요. 거기 안에 불이 다행히 켜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8시부터 불을 켜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8시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른 관광객들도 있고 이 불빛이 없으면 사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바로 떨어지는데 오늘 촬영 끝날 것 같은데. 자, 1분 남짓의 아주 짧은 그런 용암 동굴이었습니다. 이 용암 동굴은요, 이 용암이 먼저 그 집 표면의 부분이 먼저 식잖아요. 그래서 표면의 부분은 딱딱하게 먼저 식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용암이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쑥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위에는 고체로 굳어 있고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용암이 공급되지 않으면 비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 같은 이제 빈 동굴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바튜브를 보고 나오니까 딱 비가 그쳤어요. 꼭 행운 우산을 쓴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바스테이션 트레일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볼까요? 데바스테이션 트레일은 이 용암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높이만큼 분출했다가 그날 바람이 불어서 이 영상 보이시죠?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날아가면서 소복히 쌓여가지고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들도 많이 죽었고 동식물들도 다 완전히 죽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숲이 끝나고 여기 황폐화된 사막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1959년에 여기 용암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로 엄청나게 분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이만큼 분출했다가 그 화산재들이 이곳에 쌓여가지고 이 지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사실 여기가 데바스테이션 트레일이기 때문에 이 사막처럼 아무런 식물도 없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나 아시아가 원산지인 그런 화산암에서 굉장히 잘 사는 척박한 지대에서 잘 사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제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 거 요걸 보시면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한 뒤에 초기 생태계를 보여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지류, 양치류 그리고 이제 토종 관목들이 섞여서 이렇게 초기 생태계를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 이렇게 울창한 숲풀이 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날 강풍에 의해서 이렇게 화산재가 날라와서 많이 쌓였고요. 그때 죽었던 나무입니다. 이제 한 60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죽은 나무에 이끼도 자라나고 밑에는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황폐화된 곳이 조화롭게 다시 자라나고 있는 광경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아알리, 이게 푸키아웨라는 식물이래요. 이거는 토종 하와이에 자라는 정말 하와이 토종의 관목인데요. 이게 바로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화산 생태계에서 이제 화산이 재를 덮으면 모든 게 이제 척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이 열매가 네네 같은 이런 새들의 먹이가 되고 이게 바로 생태계 회복의 그런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과 네네를 함께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데바스테이션 트레일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요. 길고 길었던 화산 마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숙소 가서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빅아일랜드의 랜드마크인 마우나케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게세이브라는 작은 슈퍼마켓에 왔는데 그 월마트에서는 벤또를 안 팔았는데 여기는 벤또를 팔아가지고 여기 보실래요? 마우나케아 올라가려면 이게 지금 기름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넣는 건데요. 지금 마우나케아로 올라가는 마우나케아 액세스 로드에 와 있는데요. 여기를 새들 로드라고 한대요. 예전에 하와이 원주민들이 물자를 이동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해발 2,800m 정도의 방문자 센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해발 4,000m가 넘는 그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쫙쫙 달려왔습니다. 아까 비 올 때보다 한 30분 더 달렸는데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서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힐로 시내도 굉장히 덥고 맑았는데 이렇게 마우나케아 올라가는 길 중턱에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지역이 항상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새들로드를 지나서 이제 한참 오다 보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1시간 정도 오다 보면은 우측으로 꺾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꺾기 직전에 잠깐 내려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 꺾어서 저 보이는 산 위로 끊임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니치카 비지터 센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구름 속에 가려진 마우나케아를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이 풀들과 목초지가 있는데요. 펜스가 쳐져 있고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들이 풀을 한가로이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식생이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목초지 중간중간에는 이런 고사목들과 정말 아름답네요. 고사목이. 그다음에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올라왔는데요. 한 10분가량 올라왔더니 고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막화 되었습니다. 지형이. 풀들이 있어 보이는데 밖에 보면 실제로는 풀이 없고요. 그냥 사막화된 풀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 이미 이제 오니츠카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는데 벌써 도착했어요. 여기가 해발 2800m의 고원입니다.